우리 몸은 매일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아무도 그 말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느낌, 저도 압니다. 진료실에서 5분 남짓 앉아있다가 나오면서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은데 미처 꺼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그 느낌. 결과지를 손에 들고 어떤 숫자를 걱정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보다가 결국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들, 제때 알아채기만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조용히 있지 않아요.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몸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아두는 곳 중 하나가 아무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바로 그 손톱입니다. 조금씩 부서지는 손톱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던 일, 작년부터 생긴 세로줄을 아직 선생님께 여쭤보지 못한 일, 엄지손톱 아래 생긴 어두운 줄을 등산하다 부딪혔나 보다 하고 넘긴 일,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두었던 그 일들. 사실 몸은 그때부터 이미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손톱의 변화 8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지,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첫 번째 신호, 이게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안타깝게 봐온 부분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 크게 티가 나지도 않아서 몇 년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깐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8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손톱이 자꾸 부러지시나요? 반찬을 집으려고 젓가락을 드는 것만으로도 손톱 끝이 쩍 갈라지거나 양파 껍질을 벗기다가 층층이 벗겨지거나 문을 열다가 손톱이 뚝 하고 부러지는 일이 잦아졌다면 저는 오늘 그분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손톱도 약해지는 거지 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을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조금씩 느려지고 수분 보유 능력도 떨어지면서 손톱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갑자기 눈에 띄게 손톱이 약해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손톱이 부러지는 것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드신다면, 손발이 유독 차갑다면, 피부가 예전보다 많이 건조해졌다면,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진다면, 이런 증상들이 손톱 문제와 함께 나타날 때 의사들이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인데요.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라는 부엌에서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조리기구 같은 거예요. 이 불이 약해지면 의학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몸 전체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소화도, 혈액순환도, 그리고 손톱이 자라는 과정도 함께 느려지는 거죠. 손톱은 매일 조금씩 자라면서 층층이 쌓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 과정에서 재료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결과물이 약하고 얇고 잘 부서지는 손톱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좋은 불로 구워야 할 도자기를 너무 낮은 온도로 구웠을 때처럼요. 분당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평생 김치 담그는 솜씨로 동네에서 소문나셨던 분인데 어느 겨울부터 물을 썰 때마다 손톱이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손톱 영양제도 드시고 핸드크림도 이것저것 써보셨지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이유로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TSH 수치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는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갑상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치료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손톱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손톱이 자꾸 부러지면서 피곤함, 냉감, 건조함이 함께 느껴지신다면 다음번 혈액 검사 때 TSH 수치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간단한 검사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7번째 신호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냥 손톱에 주름이 생겼나 보다 하고 넘기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손톱을 빛에 비춰서 한번 보세요. 손톱 표면에 가는 줄이 세로로 나 있지 않으신가요? 이 세로줄, 의외로 많은 분들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니까 생기는 주름이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일부는 그게 맞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 손톱을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고르지 않아지면서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해질 수 있거든요.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달리 봐야 합니다. 줄이 꽤 깊게 파여 있거나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또는 줄과 함께 손톱 표면이 많이 거칠어지거나 손톱 자체가 훨씬 약해졌다면 이것은 몸 안에서 영양 부족 신호가 오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아연, 그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이런 변화가 잘 나타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영양소들의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위장이 만들어내는 위산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역류 성식도염이나 속쓰림 때문에 위산 분비 억제제를 오래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약이 비타민 B12 흡수를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은 줄지 않았는데 몸이 흡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손톱은 마치 공장에서 매일 조금씩 찍어내는 물건과 같습니다. 재료가 풍부하면 깔끔하고 매끄럽게 나와요. 그런데 재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물건은 여전히 나오지만 표면이 거칠고 균일하지 않은 채로 나오는 거죠. 깊게 파인 세로줄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퇴직 후 혼자 사시면서 밥을 간단하게 드시게 됐어요. 주로 밥, 김치, 된장국. 딱히 굶으신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손톱에 깊은 세로줄이 몇 개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모시고 오신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B12가 정상 수치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식사를 통해 충분히 드시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흡수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드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다음번 혈액검사 때 철분, 비타민 B12, 아연 수치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혹시 위장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6번째 신호로 가볼게요. 이건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는 변화인데 원인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여서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톱이 노랗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이거 보시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매니큐어 때문인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리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원인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첫째, 오랫동안 진한색 매니큐어를 자주 사용하셨다면 손톱 표면이 착색되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용적인 문제이고 건강과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둘째, 손톱에 곰팡이가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손발톱 무좀이라고도 하는데 60세 이후에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찜질방이나 수영장을 즐겨 가시는 분들, 통 좁은 신발을 오래 신으시는 분들에게 더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손톱이 노랗게 변하면서 두꺼워지고 잘 부스러지는 형태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무좀을 꼭 빨리 치료하셔야 합니다. 손상된 손발톱을 통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셋째,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경우입니다. 매니큐어를 쓰지 않는데도 손톱이 노랗게 변했고 두꺼워지면서 자라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이건 폐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톱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먹고 자랍니다. 폐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산소가 몸 끝까지, 즉 손발 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요. 그러면 손톱의 성장이 느려지고 색깔도 변합니다. 마치 정원 끝까지 뻗어 있는 호스, 어딘가에 꺾인 부분이 생기면 맨 끝에 있는 화분에는 물이 제대로 안 닿는 것처럼요. 울산에 사시는 70세 최 선생님, 조선소에서 30년 가까이 일하시다 퇴직하셨고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셨지만 58세에 딱 끊으셨습니다. 담배를 끊으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 양쪽 엄지손톱이 점점 누렇게 두꺼워지는 걸 발견하셨어요. 처음엔 무좀인가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른바 COPD 초기 단계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끊으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영향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생활관리와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조절하고 계십니다. 손톱이 노랗게 변했다면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과나 피부과에서 간단히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제 5번째 신호인데요. 이건 모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변화입니다. 손톱이 평평하거나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손톱을 한번 옆에서 보세요. 보통 건강한 손톱은 약간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굽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손톱이 평평하거나 심하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마치 밥숟가락처럼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스푼형 손톱 또는 코일로니키아라고 합니다. 손톱 위에 물 한 방울을 올려봤을 때 물방울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고인다면 이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화는 철분 결핍성 빈혈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철분이 오랫동안 부족하면 손톱을 구성하는 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탄력과 구조를 이루면서 손톱이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방향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마치 수분이 부족한 흙이 마르면서 안으로 오그라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철분이 부족한 이유가 꼭 고기를 안 먹어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화관 어딘가에서 아주 소량씩 조용히 출혈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위궤양이나 대장 용종처럼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이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셨던 분인데 진찰하다 보니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위내시경을 해봤더니 위안에 작은 용종이 아주 조금씩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던 거죠. 용종을 제거하고 철분을 보충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손톱 모양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분이 낮은 원인을 찾는 것이 단순히 철분제를 드시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손톱이 오목하게 변했거나 쉽게 피로하고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철분과 헤모글로빈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보다는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더 많죠. 손가락 끝을 한번 보세요. 아니, 가능하다면 5년 전, 10년 전 사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건강한 손가락 끝은 손톱과 손톱 아랫부분 사이가 완만한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손가락 끝부분이 둥글게 부풀어 있고 손톱이 그 끝을 감싸듯 아래쪽으로 구부러져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북채끝처럼 둥글고 불룩한 모양입니다. 이걸 곤봉형 손가락 또는 영어로 클러빙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지인이 손가락 끝이 달라진 것 같다고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변화는 왜 생길까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몸이 오랫동안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봅니다. 몸이 산소 부족을 만회하려고 손가락 끝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부풀어 손가락 끝의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마치 한쪽으로 오랫동안 바람을 맞아온 나무가 그쪽으로 기울어진 채 자라듯이 몸도 오랜 시간 동안 특정 방향으로 적응해온 흔적이 손가락 끝에 남는 겁니다. 이 신호는 주로 폐 기능이 오랫동안 저하되어 있을 때 또는 일부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폐 기능 검사와 심장 관련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손가락 끝 모양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면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시일 안에 진료를 받으세요. 일찍 확인할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오늘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 손에서 발견한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연세와 함께 적어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평소 손톱 건강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공유해주세요. 화려한 말보다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때로는 더 큰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3번째 신호로 가볼게요. 이건 통증도 없고 겉보기에 눈에 잘 안 띄는데 특정 질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신호입니다. 손톱 표면을 빛에 비추어서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혹시 아주 작은 구멍이나 움푹 파인 흔적들이 있지 않나요? 마치 누군가 바늘 끝으로 살짝살짝 찍어 놓은 것처럼 손톱 표면에 작은 점 같은 흔적들이요. 하나 있기도 하고 여러 개가 군데군데 있기도 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손톱 표면 소환몰 또는 네일 피팅이라고 합니다. 이 신호는 건선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피부에 생기는 붉고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만 떠올리세요. 맞습니다. 그게 건선입니다. 그런데 건선은 피부질환이 아니라 면역체계 이상에서 비롯된 전신질환입니다. 그래서 피부 증상 없이 손톱에만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손톱에 이런 작은 구멍들이 나타날 때 관절 증상이 함께 있다면 건선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선성 관절염은 일반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릅니다. 치료 방법도 다르고 쓰는 약도 다릅니다. 그런데 증상이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잘못 진단되어 맞지 않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67세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5년 가까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으셨는데 크게 나아지질 않으셨어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손톱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작은 구멍들을 발견했고 귀 뒤쪽에 작은 붉은 반점도 확인했습니다. 건선성 관절염 가능성을 보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진단이 바뀌면서 치료법도 바뀌었습니다. 3개월 만에 관절 통증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손톱의 작은 신호 하나가 치료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톱에 작은 구멍 같은 흔적이 있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이 뻣뻣하거나 붓거나 아프다면 또는 피부 어딘가에 붉고 각질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통합해서 의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작은 정보 하나가 진단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뭘까요? 이건 손톱 자체보다 손톱 아래쪽 색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한번 알고 나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손톱 자체가 아니라 손톱 아래를 보겠습니다. 손톱 끝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색이 하얗게 되죠? 그 상태에서 손을 떼면 분홍빛이 다시 돌아옵니다. 보통은 2초 안에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부터 손톱 아래가 핑크빛 없이 연하고 창백하게 보인다면 또는 눌렀다 뗐을 때 색깔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건 혈액순환이나 혈액 건강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톱 아래의 분홍빛은 그 아래 흐르는 혈액에서 옵니다. 건강한 혈액이 충분히 흐르면 손톱 아래는 따뜻하고 생기 있는 분홍색을 띱니다. 반대로 혈액 속 적혈구가 충분하지 않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창문은 창백하고 흐릿해집니다. 60세 이후 빈혈은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피곤함, 어지러움, 숨이 차는 느낌을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빈혈로 인한 증상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빈혈은 채식을 하시는 분들, 위장약을 오래 드신 분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위 점막에서 B12 흡수를 돕는 인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손톱 아래가 창백한 것과 함께 발목이 약간 붓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유독 찬다면 이것은 심장 펌프 기능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의사에게 꼭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한 선생님은 딸이 어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인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손톱 아래를 보니 선명한 분홍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B12 수치가 많이 낮게 나왔어요. 치료받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피곤했는지 몰랐어요.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피곤함에 익숙해져서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것, 그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손톱 아래가 유독 창백해 보인다면 다음 진료 때 꼭 말씀해 주세요. 기본 혈액 검사 하나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신호,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기다리고 계셨을 분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이 신호를 늦게 발견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손톱을 보세요. 10개 손가락 모두, 그리고 가능하시면 발톱도 확인해 보세요. 손톱 아래, 손톱과 피부 사이, 또는 손톱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세로로 이어지는 어두운 줄이 있나요? 갈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때로는 회색빛을 띠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디 부딪혔나 보다. 등산할 때 무릎 꿇었나. 예전에 문에 끼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먼저 안심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로줄의 대부분, 특히 피부가 어두운 분들이나 젊은 분들에게 있는 경우는 멜라닌 색소가 손톱 아래에 모인 것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분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이런 경우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반드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줄이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색이 균일하지 않고 진한 갈색과 검정이 섞여 있다면, 줄 주변, 즉 손톱 뿌리 쪽 피부도 같이 물들어 있다면, 손톱 자체가 그 부위에서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겼다면, 이런 특징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다음 달, 다음 주가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피부과 진료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신호는 손발톱 흑색종, 즉 손톱 아래에 생기는 피부암의 초기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흑색종은 서양인보다 아시아인에게 전체적으로는 드물지만 아시아인에게 생기는 흑색종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손발톱 아래에 생기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이 없고 손톱 아래라는 위치가 주의를 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찍 발견할수록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늦게 발견되어서 어려워지는 경우와 일찍 발견되어 잘 치료되는 경우의 차이는 결국 이 작은 신호를 얼마나 일찍 알아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북의 한 작은 도시에 사시는 65세 윤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엄지손톱 아래에 어두운 줄이 생긴 걸 2년 전쯤 처음 보셨는데 주황산 등산하다 발을 잘못 디뎌서 생긴 멍자국이겠거니 하셨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두셨고요. 2년이 지나도록 그 줄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딸이 걱정이 되어 아버지를 피부과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손발톱 흑색종으로 진단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였어요. 치료를 잘 받으셨고 경과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치료 후에 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가 안 끌고 갔으면 아비가 가지도 않았을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손톱 아래 어두운 줄을 발견하셨다면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보세요. 줄이 넓어졌거나 색이 진해졌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피부과에 가십시오. 만약 처음부터 줄이 신경 쓰이셨다면 사진 비교할 것도 없이 지금 바로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려워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끼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일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손톱에 나타날 수 있는 8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8번째, 손톱이 자꾸 부러지고 갈라진다면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7번째, 손톱에 깊은 세로줄이 생겼다면 철분, 아연, 비타민 B12 같은 영양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6번째, 손톱이 노랗게 변했다면 무좀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5번째, 손톱이 숟가락처럼 안쪽으로 오목해졌다면 철분 결핍과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4번째, 손가락 끝이 둥글게 부풀어 손톱이 아래로 감기는 느낌이 든다면 폐와 심장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3번째, 손톱 표면에 작은 구멍 같은 흔적이 있다면 건선성 관절염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2번째, 손톱 아래가 창백하고 생기가 없다면 혈액 상태와 순환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손톱 아래에 설명하기 어려운 어두운 줄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이 8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는 것이 바로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한 번쯤 전문가와 이야기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뵈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아픈 분들이 아닙니다. 신호가 있었는데 몰랐던 분들입니다. 또는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번거롭게 병원까지 갈 일인가 싶어서 또는 가족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음 병원 방문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선생님, 제 손톱이 이런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의사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쭤볼게요. 오늘 8가지 중에서 혹시 본인 손톱에서 발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연세와 함께 어떤 변화를 보셨는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때로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당당하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